MBN 정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맞은 어버이날, 꽃시장은 카네이션을 사러 온 손님들로 모처럼 붐볐습니다. 자녀를 못 만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비대면 영상통화를 하거나 공연장을 찾는 어르신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서구권 백신 중 처음으로 중국의 시노팜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사권제 강요를 못 이겨 원하지 않는 접종을 하는 경찰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제주의 한 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는데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 나들이객이 몰리며 고속도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특정 코인으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시세 조정팀까지 꾸려 코인 가격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틀째 고농도 황사가 이어지면서 주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부쩍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두 번째로 맞는 어버이날, 시민들은 모처럼 꽃시장에 가는 등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영상통화를 하고 또 공연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서울 양재꽃시장이 손님들의 발길로 모처럼 붐빕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된 꽃다발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손님들에게 건네지고 장미랑 카네이션 섞어서 해달라고 많이 하세요. 부모님한테 가시는 게 제일 많고. 엄마가 된 딸은 부모님을 뵙기 전 카네이션과 해바라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만나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꽃만 가져가서 바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녀와의 만남 대신 공연장을 찾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필수. 한 칸씩 뛰어앉아 가수들의 공연을 보며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소원 성취하옵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고 행여나 아이 건강에 해가 될까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영상통화를 통해 달래봅니다. 엄마 공연 잘 보고 갈게.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코로나 시대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도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한 정을 확인하는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열흘 만인데요. 전국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늘어난 것이 확진자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1명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어린이날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 29명을 뺀 국내 발생은 672명으로 이 중 67%가 수도권 확진자입니다. 경기 고양시 통신 판매업체에서 직원 14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경기 광주시에선 일가족과 지인 12명이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남권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발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울산에서만 4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 사하구 목욕탕에서 관련 확진자 8명이 확인됐고 경남 진주시 한 고등학교에서도 9명이 감염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영국 발변이가 울산을 넘어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의 달을 맞아 모임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차 백신 접종자는 3만 8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1차 접종률은 7%를 넘겼지만 2차까지 마친 비율은 아직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를 비롯해 서구권의 백신 독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서구권의 백신 중에 긴급 사용을 승인받은 건 처음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만든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에 이어 6번째로 비서구권 국가에서 개발된 백신으로는 처음입니다. Making it the sixth vaccine to receive WHO validation for safety, efficacy, and quality. 시노팜 백신은 현재 중국과 헝가리, 이란, 이집트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백신 공동 구매와 배분을 맡은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세계 곳곳으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WHO는 시노팜 백신의 경우 18세 이상 성인이 3에서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또 다른 중국산 제품인 시노백 백신에 대해서도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2개의 중국 백신이 코백스에 더해지면 세계 백신 유통 시장에 큰 변화를 물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부가 전국 경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일선 경찰관이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백신 부작용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 개개인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 경찰 중 가장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김창룡 경찰청장. 이후 전국 시도 경찰청장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여부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시를 받은 서장 이상급 간부들이 경찰서 과별, 지구대별로 접종 예약률을 비교하며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한 곳은 사유서라든지 그런 거 면담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면담에서 납득하지 못한다 하면은 접종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거죠. 결국 김 경사는 지난달 30일 백신 접종 과정에서 경찰관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경찰관들까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요. 보면 부작용이 비슷하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이건 자율에 맡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이런 가운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은 0.1% 정도라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버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백신 접종이 최고의 효도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네, 지난달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망 경위를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경찰은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정확히 다 짚어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사회부 고정수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수 기자. 네. 자,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 숨진 대학생 손정민 씨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추모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 한강공원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민간구조사가 어버이날인 오늘 숨진 대학생 대신 아버지에게 카네이션과 선물, 애도의 뜻을 표하자는 취지로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현장 화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시네. 카네이션 같은 거 안 줘도 좋으니까 한 번만 좀 알아봤으면 좋겠구나. 밝혀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으니까 하나의 가능성도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흐느끼는 아버지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예. 그 손 씨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그래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저희가 이제 예단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자, 지금 또 어떤 의혹과 쟁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 사망한 가족이 제기한 진정서 그리고 경찰의 브리핑 등을 한번 종합하면요. 네. 먼저 시신은 물속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그 경위를 밝혀야겠고요. 그 전 상황이죠.
동석자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A씨가 지난달 25일 새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이후 숨진 대학생의 휴대전화를 바꿔 들고 나온 데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또 그 A씨 휴대전화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고요. 실종 사실과 관련해서 숨진 대학생의 부모에게 먼저 알리지 않은 행동, 그리고 당시 신었던 신발을 버렸다고 주장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이 신발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인데 실제로 이 버렸다는 자료를 경찰이 확보를 했다면서요? 예, 경찰은 A씨 가족이 신발을 버리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린 신발도 추적 중에 있고요. 이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A씨 측은 그간 알려진 것과 큰 차이 없이 낡거나 토사물 등이 묻어서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경찰이 확보했던 신발을 버리는 CCTV 영상 이거는 공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당시 정황 추적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54대를 분석 중이고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차량 130여 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려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동석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그럼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예, 통상 주변 정황을 어느 정도 조사한 다음에 관련한 정황을 좀 맞춰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언제쯤이다라고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 경찰은 현재 목격자 5개 그룹 7명을 조사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도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또 부검 결과 없이도 상당 부분 이 관련 정황을 복원을 했고 100%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란 입장인데요. 주변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A씨의 휴대폰인 아이폰 기종 수색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휴대폰 수색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일단은 수중 수색 위주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인근 주변을 탐문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사건 실체가 규명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은 국민 모두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고정수 기자였습니다. 그제 경기 연천에서 굴착기 전도 사고로 숨진 기사 최천복 씨에 대해서 연천군이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애초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부검 탓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유족들이 사고 현장에 카네이션을 놓고 술을 올립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보낼 수 없다며 오열하고 아들은 흐르는 눈물에 차마 입을 열지 못합니다. 5월 5일이 저희 아버지 생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가족이 모여서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고 5월 8일 이 어버이날에 누구보다 힘든 날이 되었고 아버지 최천복 씨는 사고 당시 작업을 하다 하천 아래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공사를 발주한 연천군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사실을 까먹었다. 사고 당일에 기억이 났다. 대전차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아빠에게나 공사 관계자나 말을 해줬더라면 사고 지점은 작업 구간이 아니어서 공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연천군 측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작업관이 맞습니다. 우리 실무자도 이제 물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놓친 거죠.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우리 죄송을 생각하고.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안전수칙 준수와 관련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에선 한 차례 성폭행만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을, 2심에서는 2차례 성폭행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서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9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한거 불능 상태였던 여자친구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5일째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1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A씨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이뤄진 2차 성관계는 반항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1차 성관계 이후 당혹감을 느낀 피해자가 2차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두 차례의 성폭행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법원이 법 해석을 통해 처벌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요. 2차 성관계 시 피해자가 당혹감을 느낀 심리 상태가 심실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고요.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1심보다 형을 낮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픽뉴스 주진희 기자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가 중국 로켓 추락이군요. 네. 지금 지구로 좀 떨어지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언제 추락을 하는 거예요? 네, 지난달 29일 중국이 발사한 로켓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내일 오전에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우주사령부는 아예 시민들이 지켜볼 수 있도록 추적 사이트를 이제 홈페이지에 걸어놨는데 제가 저 장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내일 오전 11시 52분 언저리에 추락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어디에 떨어질 건데요. 미국 우주사령부는 잔해가 대기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는 남태평양이나 멕시코만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 당국은 추락 예측 지점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한반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안 떨어진다니까 뭐 천만다행입니다. 예. 근데 일부 언론의 보도 보면 서울에도 뭐 추락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네, 사실 며칠 전에 중국 로켓이 통제를 잃었다는 보도와 함께 유럽 우주국이 잔해가 북위 41도, 남위 41도 사이 지역에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는 베이징과 뉴욕을 비롯해서 서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같은 우려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추락 지점이 점차 좁혀지면서 한반도가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만에 하나 예상을 깨고 우리 한반도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 군사적으로 그 로켓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군 당국과 이제 미국의 군 당국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미사일이나 로켓이 대기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의 모습을 그린 바로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영상처럼 대기권 안으로 떨어질 때는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면서 이제 잔해가 타서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네. 중국 외교부가 불에 타서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당당하게 설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다 타지 못한 상태로 한반도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는 주한미군 요격 시스템으로 격추해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서 미군은 당장 격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a plan to shoot the rocket down. We're hopeful that it will land in a place where it won't harm anyone. Hopefully in the ocean or someplace like that. 네, 뭐 미국 국방부 장관까지 지금 나섰습니다. 참 여러모로 하여튼 불안하긴 한데, 근데 중국은 저 로켓을 왜 이렇게 쏘아 올린 거예요? 당초 중국은 이제 국제 정거장 외에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ISS 말고 별도의 중국만을 위한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을 하려다 보면 부품이 필요할 텐데요. 네. 그 부품을 실어 나르는 창정 5호를 쏜 겁니다. 지난달 29일 핵심 부품을 싣고 발사해서 정상 궤도에 안착시켰는데 이후에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면서 이 사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잔해의 길이는 30m,
무게는 22.5톤에 이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내년까지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추가 부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11차례에 이르는 추가 로켓 발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우주 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미국이 점점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러기라고 써 있네요. 네. 예. 뭐죠? 네, 기러기 하면 이제 동물은 아니고요. 이제 해외에 가족이나 뭐 자식을 보내고 혼자 사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말하는데 흔히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제 광주 한전 공대 부지를 방문해서 나주 혁신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러기 가족의 경우 혼자 사는 남편이 술을 먹다가 혼자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여자는 바람나서 가정이 깨진 경우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네. 송영길 대표 되자마자 얼마 지나서 기러기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는데 야당의 발언에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거세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국제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기러기 가족을 폄훼하는 표현을 해야 했냐며 비난한 겁니다. 결국 송영길 대표도 국제학교 유치를 강조하면서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용한 귀국. 오늘 오전에 배우 윤여정 씨 귀국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배우 윤여정 씨가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공항에서 인터뷰 등을 생략하고 조용히 귀국하겠다고 했지만 몰려든 취재진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취재진이 포착한 윤여정 씨의 모습은 다소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다양한 행사를 소화하고 장거리 비행까지 했으니 사실 소속사는 배우의 컨디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조만간 공식적인 자리를 만든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뭐 좋은 얘기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픽뉴스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영국산 도자기 판매 논란에 휩싸인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물품을 반입하는데 외교 행랑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리는데 장관 후보자 3명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지 최종 입장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도자기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카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커피 손님 중에 소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판매 행위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교 행랑을 이용해 물품을 반입해 판매했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해수부 자체에서 그 문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해수부 장관 후보로 거론할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 후보자 측은 즉각 해명 자료를 통해 외교 행랑이 아닌 해외 이삿짐 업체를 이용해 배송한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놓고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후보자 3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인사독주 여론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예정된 만큼 내일 저녁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작은 마을에서 한편의 미스터리 추리소설 같은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1년 전에 한 여성이 실종이 됐습니다. 실종 1년 만에 여성 살해 용의자가 1급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다름 아닌 인꼬부부로 소문난 남편이고 그는 실종 아내 찾아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던 터라 미 전역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정광열 기자입니다. 베리 모피와 수잔 모피 부부는 인구가 2만 명도 안 되는 미국 콜로라도주의 작은 마을 채피 카운티에서 인꼬 부부로 불렸습니다. 1년 전 자전거를 타고 외출했던 아내 수잔이 실종되자 남편 베리는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No questions asked. However much they wan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you back. Honey, I love you.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가세에도 수잔 실종이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했던 지난 5일 채피 카운티 경찰은 남편 베리를 전격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치밀하게 준비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1급 살인 혐의였습니다. First degree homicide, it was tampering with evidence and attempting to influence a public servant. First, the investigation is still ongoing. Suzanne, her body has not been found. 수잔을 죽인 유력한 용의자가 남편 베리라는 뉴스에 마을 주민들은 부부의 두 딸을 걱정했습니다. My heart goes out to his daughters, and you just hope that the family, resolves this and find some healing. 채피 카운티 경찰이 베리의 진술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수잔의 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베리가 재판 과정에서 양심에 따라 자백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MBN이 어제 사실상 유사수신 행위 정황이 포착된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해드렸었죠. 근데 이 업체 측은 코인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하며 코인 가격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 1억씩 번다고 하는데 코인 시세 조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코인 가격을 장담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박유영 기자가 단독 보도해 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K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로부터 A코인을 미리 사두라는 권유를 받고 수천만 원을 투자한 B씨.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는 관계자 말에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 조작을 하는데 코인을 조작을 해주는 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회사에 코인을 24시간 매수 구매도 하는 전담팀이 있어요. 그렇게 바닥을 조작하는데 회사한테 직접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고.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 회장은 이를 트레이드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회사 수익이 그거 수익 아니에요. 회사. 우리 임원들은 아는데 그 회사 MLT 시장 조성하고 트레이딩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하루에 160%. 시세 조종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 볼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지만 문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현행법 적용이 되게 어려워요. 주식시장에서는 그 시세 조정하는 행위 자체로만 또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코인에서는 제 40법 적용이 안 되거든요. 여당이 어제 시세 조작 적발 시 몰수와 추징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편 MBN 취재가 시작되자 A 회장은 모든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주말이고 어버이날이라서 포근한 봄날씨 기대했지만 영 아니었죠. 황사도 황사지만 바람은 왜 또 그렇게 강하게 불어서 길 건든데 휘청휘청 됐습니다. 미세먼지도 종일 매우 나쁨이었고요. 올봄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는데 내일 낮부터나 조금 좋아진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전경입니다. 윤곽만 남은 산 능선 아래 건물들이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합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뿌연 먼지가 도시 전체를 뒤덮은 가운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온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야외 활동을 즐기던 인파는 뜸해졌고 모처럼 시간을 낸 시민들도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진짜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아이한테 좀 시야가 좀 훤한 그런 날씨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최고 102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 평소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대전과 충남의 농도도 하루 평균 500대를 웃돌면서 수도권과 광주, 전남을 포함해 14개 시도의 황사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여기에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5일부터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해 오늘 전 지역의 농도가 높았고 내일은 전일 황사가 잔류해서 황사에 더해 중부지방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어와 경기 북부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그런데 카네이션들 많이 달아드리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시작이 된 거래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1956년에 어머니날로 지정이 돼서 네.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생화를 가슴에 달아드리거나 이 생화 바구니도 인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올해는요, 이 꽃값이 올라서 순금이나 옥으로 만든 카네이션이 인기였다고 합니다. 순금 카네이션. 네. 시들지 않으니까 소장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해드렸어요? 저요? 저는 뭐 조금이지만 현찰로 드렸습니다. 사실 그게 최고지. 네. 네, 오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빨강과 분홍, 보라 등 다채로운 색깔의 꽃잎으로 겹겹이 쌓인 카네이션입니다. 매년 5월이 대목이라지만 올해는 1년 전보다 3,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 카네이션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국내 재배지가 줄어든 탓입니다. 이렇다 보니 생화 대신에 소장 가치와 투자 가치가 있는 이색 카네이션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번 생화장식만 들여가지고 현금이나 그거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유통업계에서는 일찌감치 순금으로 만든 카네이션 배지와 반지, 목걸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게 사용할 수 있고 부모님께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까지 겸한 가격에도 재고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이게 많이 팔릴까라는 의구심은 들긴 했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더라고요. 한 50세트 정도. 올해는 천연 옥으로 만든 카네이션도 첫 선을 보였는데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쓸 수 있는 장점에 하루 평균 30개 이상이 팔렸습니다. 저희 생각하면서 보시라고. 네, 꽃은 시들잖아요. 네, 그래서. 실용성이 더해진 비누 카네이션이나 케이크 등 대체 상품 수요도 늘며 어버이날 상징인 카네이션이 시대에 맞게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근현대 미술품을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증된 1,500점 중에는 행방이 묘연했던 이중섭의 흰소와 또 100년 만에 공개된 전설의 그림 이상범의 무릉도원도까지 우리 근현대 미술의 희귀작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청색과 녹색을 주조색으로 어부가 복사꽃 만발한 이상향을 찾아가는 무릉도원도. 향토적이고 민족적 정치가 가득한 한국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이상범 작가가 25세 때 그린 산수화로 그동안 존재만 알려졌다가 약 10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황소는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동물로 이중섭 작가의 황소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상징합니다. 흰색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유아연작 가운데서도 작품 가치가 높지만 종적을 알 수 없었던 이중섭의 흰소도 5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스승인 백남순 작가의 유일한 1930년대 작품인 낙원. 첫 여성 서양화가지만 작품 대부분 손실돼 만나기 어려운 나혜석의 작품 환양 전작약. 1980년 이후 실물을 보기 어려웠던 김한기의 대표작 여인들과 항아리 등 그야말로 소문으로만 전해지던 작품들이 이건희 컬렉션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됩니다. 이런 작품은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마디로 동서고금의 망라 재생의 이런 컬렉션은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한국 근현대미술 작가뿐 아니라 모네, 고갱, 피카소, 샤갈, 달리 등 해외 거장들의 작품들도 국내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1,488점을 기증받은 국립현대미술관은 처음으로 만점 시대를 열며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8월 근현대 작품 40여 점을 먼저 공개하고 이후 특별순회전을 통해 이건희 컬렉션의 미술 자산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GS 칼텍스 매경 오픈에서 허인회 선수가 3라운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허 선수는 캐디 나네와 함께 우승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과연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 아니면 다른 선수의 역전극이 펼쳐질지 내일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허인회가 14번 홀에서 노란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를 휘날리며 힘차게 샷을 합니다. 샷이 흔들릴 땐 볼을 툭 던져주는 캐디인 아내 유근채 씨의 응원 속에 힘을 냅니다. 허인회는 환상적인 어프로치샷에 이어 그렇죠. 8호 위기를 막아내고는 아내와 기쁨을 만끽합니다. 결혼 3년 차인 부부는 카메라를 보고 웃고 즐기는 여유를 보이고 잠시 앉아 알콩달콩한 시간도 보냅니다. 아내 곁에서 3라운드에서만 4타를 줄여 합계 9언더파를 기록한 허인회는 2위에 6타 앞서 6년 만이자 대회 첫 우승을 예약했습니다. 와이프가 캐디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제는 조금 서로 같이 성숙해져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니까 더 잘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우승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화이네 화이팅! 화이팅! 어려운 코스탓에 2라운드 공동 선두였던 함정우와 김민규는 3타씩 잃고 내려앉아 허인회의 맹타는 더욱 돋보였습니다. 사상 첫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이태희는 2분파로 공동 12위에 올랐습니다. 허인회의 대회 첫 우승이냐 아니면 추격하는 선수들의 반격이냐 마지막 4라운드가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모처럼 주말에 맞이한 어버이날인데 황사 공습에 건강이 우려되는 하루였습니다. 종일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로 올봄 들어 최악의 황사를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지속된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일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예정에 있어서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는 종일 나쁨 단계 이어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오늘 전국 곳곳에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들면서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내일도 전국 곳곳으로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들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도 바짝 메말라 있어서 화재가 우려되는데요. 작은 불씨도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0도, 수원 9도로 전국 대부분이 10도 안팎으로 출발을 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와 창원이 24도, 부산은 22도로 대부분 20도를 웃돌겠습니다. 강릉과 포항은 25도로 동해안 지역은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건조한 대기를 해소시켜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아침 수도권과 강원, 충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요. 점차 확대되겠고요. 일부 지역은 수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어서 돌아오는 주에는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요, 이동학 기자가 취재한 목포의 갓바위입니다. 이 갓바위에 얽힌 전설이 있더라고요. 뭔데요? 저 바위인가 본데? 네, 맞아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젊은이가 생계를 위해서 머슴살이를 하느라고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잘 보살피지 못했고 결국에 돌아가시게 됐대요. 저런. 그랬어요. 또 양지 바른 곳에 모시려다가 실수로 관을 바다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하늘을 볼 수 없다면서 갓을 쓰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죽었다고 하죠. 효자셨네요. 훗날 2개의 큰 바위가 솟아올랐는데 큰 바위를 아버지 바위라 하고 그 옆에 작은 바위를 아들 바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 바위네. 맞습니다. 어버이날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갓바위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MBN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